행성, 지구. 태초부터 이 지구의 존재 자체는 인류 역사 속에서 신비와 경이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 히브리의 목동 다윗 또한 그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신비에 도취됐습니다.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니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우리 우주 비행사들은 사람들로부터 우주에 갔다 온 느낌을 속 시원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듣곤 하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지구를 내려다볼 때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감탄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창조물에 대한 경이감이라고나 할까요? 우주 비행사 가이 가드너 대령은 11년 동안 미국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 그의 우주 비행 기록은 2번이나 됩니다. 처음 우주선을 탔을 때인데 전날은 무척 바쁘고 흥분된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선장인 호트와저는 우주선 안에 있는 의자에 누웠죠. 우리가 자는 동안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의자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가 우리 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을 청하다가 창문 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선에 난 창문으로 지구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발밑에 펼쳐진 것을 보면서 비로소 강한 뭔가를 느꼈죠. 그건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경이로운 장관을 보면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중력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진 않았죠. 눈에 눈물 방울이 달려있어 앞을 가리기만 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태양계를 조사하면 할수록 지구는 더욱 신비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태양계 다른 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탐사선들을 보냈어요. 어떤 것들은 태양계 바깥쪽으로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망원경과 지구 궤도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여러 행성들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전 태양계와 어쩌면 전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들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오늘날 이 지구에는 100만 종이 넘는 서로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때론 신비롭고 이 각각의 종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특이한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 수많은 기적들 중 단지 몇 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지구와 그 피조물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창조주의 성품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로 불려왔습니다. 이 자유롭게 흐르는 화학적 보물은 지구 밖에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륙을 형성하고 기온을 조절하며 이것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치 못합니다. 그건 바로 물입니다. 지구는 이 액체 보물로서 축복받았습니다. 지구의 70%가 3억 2,600만 큐빅마일의 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땅이 아주 약했다면 지구 전체는 2,500m의 깊이로 물속에 잠겨버렸을 겁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맛도 없습니다. 평범하지만 지극히 감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사에 깊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약 750리터의 물이 소요됩니다. 1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는데 2,500리터가 소요되며 450g의 쇠고기에는 10,000리터 정도이며 그리고 무려 15만 리터의 물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합니다. 이 모든 수치는 놀라운 것이지만 다음 사실은 이 물의 중요성을 더욱 잘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60% 이상이 바로 H2O입니다. (2500년) 전 그리스 철학의 대부 탈레스는 지구가 물에 의해 존재한다는 학설을 폈습니다. 그의 지적은 아주 정확했음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값싼 자원을 이토록 생명의 활력소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에서 그리고 과학 실험을 통해 그 수많은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물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용매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물이 가득 찬 비커 속에 설탕 한 컵을 첨가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전혀 흘러넘침이 없이 설탕은 전부 녹아 들어갑니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물은 어떤 물질이든 용해시킵니다. 만물의 용매로서 이 물의 중요성은 부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연에서 관찰됩니다. 물은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물질을 부식시키고 영양분과 화합물 분자들을 수용합니다. 사실 지구상에 알려진 원소 중 거의 절반이 물속에서 발견됩니다. 물에 이러한 용의 능력이 없었다면 지구상의 식물들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이 영양분들은 지구상의 식물들에 의해 흡수되고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식도 물의 수용과 분배 과정 중 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해된 화학 성분들과 영양분들이 식물의 대사기관으로 전달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주로의 여행은 이 난제를 해결하는 데 뜻하지 않은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중력이 제로인 무중력 상태의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음식을 먹는 것인데 특히 물입니다. 우주에선 물이 흐르질 않아요.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물방울 상태로 존재합니다. 입술을 갖다 대고 마시려고 하면은 땅 위에서처럼 물이 입으로 들어오질 않고 얼굴을 덮고 코를 막아버려 재채기를 하곤 했어요. 땅 위에서 액체막을 형성하는 물의 특징을 관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습기가 많은 아침, 수많은 물 분자들이 모여 물방울을 형성합니다. 표면 장력으로 알려진 이 현상 때문에 물벌레가 연못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리 등에 생겨난 물방울도 이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 표면 장력의 가장 큰 역할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힘인 모세관 현상은 식물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관 현상은 물의 표면 장력과 액체와 고체 간의 인력으로 생겨지는 것인데, 이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흰 카네이션의 줄기를 각기 다른 색깔을 띠는 물속에 분리시켜 두었습니다. 필름을 빨리 돌려 이 과정을 지켜봅시다. 물이 중력을 극복하지 못해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식물의 대사를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과 영양소들은 땅속에 머물고만 있을 것이고, 이 지구상의 생명의 사슬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물이 과연 효과적으로 식물을 통해 올라갈까요?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는 물의 특성을 통해 2000년 이상이나 이 거대한 삼나무의 꼭대기까지 매일 최소한 1톤의 물을 끌어올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매일 지구상에는 10,000번 이상의 뇌우 현상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뇌우는 100킬로톤의 핵폭탄에 버금가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런 폭풍 또한 지구상의 물을 정화시키고 신선한 물의 재공급을 위한 순환의 한 단계입니다. 하이드롤로직, 즉 물의 순환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에너지를 일순간에 소비하는 엄청난 장치에 의해 가동됩니다. 다음 과정을 살펴보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